혹자는 의총에서도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저런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 대표의 이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국 이 대표 이 발언 때문에 고발당했다는데요. 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협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밤길, 아침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 해악의 고지다.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제 몸조심하라 라고 한 것이 오히려 밤길 조심해, 낮길 조심해, 아침길 조심해 라고 한 것보다 더 협박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야기.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저렇게 이 대표가 격앙돼서 이 정치적인 금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의 발언을 한 배경은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인데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일을 월요일에 지정함으로써 마은혁 임명은 더욱더 거리가 멀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까지 던진 것도 무색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스텝이 꼬였다는 말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자기 발로 자기 발을 찍은, 자기 도끼로 자기 발을 찍은 건데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게 지금 확실시 되잖아요. 그 돌아오면은 지금 계속 최상목 대행을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마은혁 임명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 최상목 대행한테는 마은혁 임명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월요일 날 이후에는 다시 돌아온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을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최상목 대행한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마당에 몸조심까지. 그렇죠. 그리고 현행범이니까 체포라고 그러는데 저는 법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행범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폭행, 절도, 뭐 강도 이런 거지 직무유기라고 현행범이라고 체포한다는 건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다급하고 조급하고 막 절박한 것 같은데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제1야당 대표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가장 가까이 간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온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몸조심해라, 체포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긴 일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도 탄핵하겠다는 이유로 막 밀어붙이는데 헌재에서 월요일 날 기각시켜서 돌려보낼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머쓱해지는 거죠. 이걸 왜 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서지현 부의장 같은 경우도 하지 않을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앞에서 체포하라고 오히려 그 독려를 하고 현행법으로 잡아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끝까지 탄핵을 시키겠다고 공개 발의를 했으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든 말든 계속 탄핵 추진하십시오. 저는 계속 탄핵 추진하는 게 저는 민주당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재가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 있고 각하도 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친명계에서는 최상목 몸조심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만 과연 국민들 사이에 해명이 될지 들어보시죠.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뭐 몸조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좀.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위헌,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인 거죠.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정도 말을 들을 만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네네네. 추미애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할 만하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듣긴 좋지 않았는데 국민의 분노를 대신한 것이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몸조심하라는 말 들을만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뭔가 사과를 하거나 어제 뭐 성춘 부장 같은 경우는 저희 돌직구쇼 나와서 하루빨리 대표가 사과하고 해명하라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대표 말이 맞다라고 친명계가 뭐 두둔하고 있는 모양새도 있어요. 네. 사실은 뭐 몸조심하란 말에 많은 국민들이나 중도층들이 소름을 끼쳤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 판례에서 어떤 말하자면 조직폭력배가 몸조심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잡혀 들어간 협박죄가 된 그런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말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대표는 그냥 말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조직원들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그 시그널이죠. 밑에 사람 보고 체포해라, 린치를 가해라, 몸 조심하게 공격을 해라, 이런 시그널로 오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어떤 신변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무위원 또 헌법재판관 전체가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되는 그런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야말로 대통령 후보로서 1위가 되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정치의 역할을 가지면 그만큼의 말에 신중성을 가져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지현 부의장님, 이 대표는 어떤 취지로 저런 발언하신 겁니까? 취지 자체는 말씀드리면 최상목 대행이 헌법 소홀을 해야 되는데 국힘수거, 국민의힘의 입장만 서기 때문에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대행이 아니고 공무원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취지는 본인이 야당 대표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죽 답답하면, 오죽했으면 저렇게 말로써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승전 이재명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는 이재명 승정결로 해서 오직 이재명 대표 때리기밖에 없거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테러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했는데 목에 긁혀서 누워 있다라고 했었고요. 김건희 여사는 경호처 직원에게 총이 있으면 뭐하냐,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사살하고 싶다, 나도 죽고 싶다는 이런 극단적 말을 하다 보니 본인도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야당 대표로 가는 것보다 대통령의 어떤 자격이 더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신뢰와 더 진중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데, 그 취지는 몸조심하라는 말씀 자체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개인적인 몸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키라, 헌법 소홀을 본인이 언행일치를 하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사실. 저기 학교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그 아들 자식 보면서 노모가 건널목 조심해라, 응? 차 조심해라, 이건 정말 훈훈한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이거 현행범입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몸조심하십시오, 이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협박으로 분명히 들리죠.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조폭 세계나 어두운 세계에서는요, 보스가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나중엔 법적 책임을 자기는 벗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부하가 대신 감옥에 가는 영화가 많잖아요. 정말 영화 같은 정치판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란 말이 저 백주 대낮에 기자들이 쳐다보고 있고 카메라가 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 몸조심히 하는 건요, 이건 공개적인 협박입니다. 이게 조폭이 자기 부하한테 정말 정확하게 대상과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간접적인 말로 실행에 옮기는 걸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영화 같은 현실, 영화 같은 정치가 돼버렸는데, 저는 저런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합리적인 정성호 의원이나 비합리적인 추미애 의원까지 나서서 옹호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정말 일극 체제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제 체포에 나서라고 독려했다라고는 민주당 의원들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들어보시죠. 협박죄를 넘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형수에게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발언을 들으면서 이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5분이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을 마감했는지 갑자기 그 궁금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입니다.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닙니까?